저는 제 딸 이렇게 결혼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쪽 원하는 대로만 하려면 뭐하러 상견례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저희 원하는 대로만 하다니요. 결혼하면 애 키워야 하니 일은 그만둬라. 집은 시집과 가까워야 한다. 집은 공동명의는 안 된다. 어떻게 자식 결혼을 그렇게 입맛대로만 시키려고 하나요?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냥 저희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저도 귀한 내 아들 결혼시키는데 그 정도 말도 못해요? 저도 그쪽 못지않게 딸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시켰고 능력도 그쪽 아들보다 더 있으면 있었지.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왜 벌써부터 이래라 저래라 사람을 못 살게 굽니까? 아니, 못 살게 굴다니요. 말이면 단 줄 아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주문호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예비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처음엔 예비사위가 집을 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 씨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집은 해오지만 집값만큼 혼수와 현금으로 채워서 들고 오라는 황당한 말을 하며 집 명의는 예비사위 앞으로 하겠다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라리 정확히 반씩 내자고 했다면 대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싫다며 우기는 예비사돈의 꿍꿍이가 의심이 됐습니다. 이제 막 결혼하는 젊은 부부이지만 벌써부터 재산분할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이 결혼이 앞으로 평탄할까 싶었습니다. 벌써부터 시부모 행세를 하는 예비사돈은 비상식적이었고 중간 역할은 하지 않고 무조건 제 부모 말만 맞다고 하는 예비사위도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이런 집안과 가족의 인연을 맺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씨는 이렇게 자식을 결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해도 주 씨는 그 꼴은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 씨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주예은으로 주 씨가 참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었죠. 딸이 어릴 때 병으로 아내를 잃은 탓에 더욱 애틋했습니다. 딸도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깊었기에 보통의 부녀지간보다도 친밀했습니다. 다행히도 주 씨의 벌이가 괜찮은 덕에 딸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서러움은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가능했던 이야기였죠. 딸 예은은 어려서 철이 들어 사고 한번 치지 않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어려움 없이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주 씨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주 씨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렇게 금지옥렵으로 키운 딸도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1년 전부터 만났던 남자친구를 주 씨에게 소개시켜준다며 데리고 와서 결혼 허락을 구했습니다. 내가 솜씨가 없어서 요리 같은 건 못하고 대신 소고기 좋아한다면서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내가 있으면 그래도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을 텐데 주 씨와 예비사위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 얘기를 꺼내는 자리인지라 신경 써서 고른 식당이었습니다. 허락은 무슨? 예은이가 좋다면 나도 좋다. 주 씨는 뿌듯하게 웃으며 예비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주 씨는 예비사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는 예비사위는 능력도 있고 준수한 용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에게 참 다정한 듯해서 둘을 보고 있으면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희 잘 살겠습니다. 예은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믿음직스러운 예비 사위를 보며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죠. 주 씨와 딸 그리고 예비 사위는 밝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혼식은 내년 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식장 알아봐야 하겠지만요. 그래. 너희가 잘 상의해서 결정해. 그리고 집은 저희 둘 출퇴근하기 불편하지 않게 적당히 직장 근처로 알아보려고 해요. 마침 주 씨가 살고 있는 집이 딸의 직장과는 크게 멀지 않았습니다. 차 타고 20분 안쪽으로 걸렸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자주 오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늘 닿는 곳에 있는 것과 멀리 사는 건 다를 것 같았습니다. 딸이 독립해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결혼 전에 정리할 것이라고 알렸고 마련해줬던 보증금은 딸의 비상금으로 챙겨줄 작정이었습니다. 결혼 비용을 제외하고서도 말이죠. 딸도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았겠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결혼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사위와 식사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딸이 주말에 주 씨를 찾아왔습니다. 결혼 때문에 상의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집이었는데 예비 사위와 상의를 하다가 주 씨의 의중이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예식장이나 뭐 그런 것도 다 비싸다며. 예은이 네가 모은 돈으로는 그런 거 했어. 집은 그쪽 집이랑 반씩해서 마련하면 되지. 근데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주 씨가 집값을 보태는 것에 대해서 딸은 미안해했습니다. 아, 돈 벌어서 어디다 써? 딸내미 결혼하는데 능력 있어서 집 사줄 수 있으면 그게 복이지. 그러자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 시집 보내려다가 우리 아빠 통장 텅텅 비면 어떡해? 아이고, 돈 걱정은 말어. 너 하나 시집 못 보내겠냐? 주 씨와 딸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곱게 키운 딸 부족함 없이 보내고 싶었습니다. 상대방 쪽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남자 쪽에서 못 보탠다고 하더라도 주 씨가 다 낼 의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예비 사위와는 전부 반씩하기로 이야기를 했다며 말이죠. 그래. 그게 나중에 말이 없어. 다행히도 상대방에서도 집값을 보태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만 순조롭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딸의 말에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집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시더라고. 뭐? 너 보고 일을 그만두라셔? 딱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런 눈치야. 애기 생기면 육아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에이, 요즘 때가 어느 땐데 일을 안 하고 살아. 나도 그래서 사람을 쓰고 일을 계속하겠다고는 말씀드렸지. 그게 맞지? 좋은 직장이 아까웠습니다. 물론 애를 직접 키우는 것도 좋았지만 능력이 있는데 그만두고 집에서 애만 보라는 것은 가혹한 일인 듯 했습니다. 여자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집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이야. 주 씨는 딸이 일을 그만두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딸의 인생에 좋을 것 같지 않았죠. 너도 배울 만큼 배웠잖아. 만약 너 스스로가 전업주부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아빠는 솔직히 반대야. 나도 직장 계속 다니고 싶어. 주 씨가 딸의 시어머니 될 사람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딸의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가 있으니 어련히 중간에서 잘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딸도 의지가 확고했고 말이죠.
그런데 상견례를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비 잘 되고 있어. 결혼 준비. 그래. 집도 알아보고 해야지. 집은 주말에 좀 돌아다니고 있지. 아, 근데 아빠, 딸이 어쩐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문제 있어? 아, 그건 아니고. 어머님이 시댁 쪽이랑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으면 하시더라고. 주 씨가 기억을 더듬어 예비사위의 집이 어딘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직장과는 꽤나 거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출퇴근을 못할 정도로 먼 것은 아니었지만 애초에 직장 근처에 집을 얻으려고 했던 계획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너희 힘들지 않겠어? 출퇴근하려면 하지. 주 씨는 딸만 괜찮다면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주 씨의 집과는 더 멀어지겠지만 예비 사돈네도 외동아들 하나 있으니 가까이 두고 살고 싶은가 보다 생각했죠. 근데 대신에 집은 시댁에서 해주시겠대. 뭐? 그쪽에서 전부? 그렇게 하시겠다던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아직 아무 말은 안 했어. 근데 석진 씨는 좋아하던데. 예비 사위가 기뻐할 만도 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비싸니 작은 신혼집을 구하더라도 억소리가 여러 번 들려야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주 씨는 그 말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한쪽이 부담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옛날이라면 몰라도 요즘 시대가 변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딸 가진 부모 입장이었지만 사위가 집을 해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좀 그런가. 아무래도 그렇지. 되도록이면 반씩하는 방향으로 얘기해봐. 물론 그런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예로부터 맨몸으로 결혼해서 좋은 취급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씨가 너무 고루한 생각을 가진 것일 수도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식으로 결혼을 진행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정확히 반씩하고 집도 직장 근처나 중간쯤에 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쪽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 없기에 좋게 말을 건네보라고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 집에 관해서는 별말이 없길래 주 씨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남자에게 집을 해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반씩하자는데 싫다고 하지는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주 씨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사돈을 보고 그리고 예비 사돈과 있는 예비 사위를 보고 이 결혼에 대한 결심이 흔들리게 되었죠. 예비 사돈과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석진이 엄마예요. 안사돈의 눈은 인사를 하며 주 씨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무언가 가늠하는 듯한 그 눈빛이 사람을 참 불편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은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주 씨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양가 식구가 많지 않아서도 그랬고 주 씨의 한쪽 옆자리가 비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바깥사돈 될 사람은 말이 별로 없었고 대화는 예비 안사돈이 주도했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아들딸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원하지 않는 주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은이한테도 한 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결혼하면 어지간하면 일은 그만뒀으면 싶어서요. 그 말에는 이미 딸이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주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딸도 예비 사돈이 한 말이 의외였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 씨가 대답이 없자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능력 좋은 시댁 있고 남편도 있는데 뭐하러 계속 회사에 나가나요? 고대도 나아야 되는데. 아직 60대라고 들었는데 참 요즘 80대도 안 할 발언을 했습니다. 애기 키울 때는 사람을 쓴다던데요. 주 씨가 애써 웃으며 대답하자 여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쓰면 어차피 돈 드는 거 나가서 일하는 의미가 있나요? 일은 일대로 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사람 쓰는데 나가고. 그리고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든 티가 나는 법이에요. 그 말을 듣고 주 씨는 머리에 망치를 한 대 콱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 엄마를 여엔 딸을 빗대어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말을 조심성 없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씨와 딸이 사색이 되어 있자 예비 사위가 제 엄마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민망하다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아, 물론 예은이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근데 엄마가 죽은 것도 아니고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직접 안 키우는 건 좀 아니죠.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딸 예은에게 하는 말인 듯 했습니다. 다 끝난 이야기이기도 했고 말을 전하는 투가 참 예의 없기도 했습니다. 생판 남이더라도 그런 주제는 삼가야 하는데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지 황당했습니다. 주 씨가 헛기침을 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한번 예은이에게 한 말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심기는 상했습니다. 딸의 표정도 좋지가 않았죠. 직장은 본인이 다니겠다고 하면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휴직해서 직접 돌보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가고 그러면 회사를 그만둘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에이, 그래도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요. 돈은 친정에도 충분합니다. 예은이도 커리어라는 게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두었으면 하네요. 주 씨가 다시 한번 말하자 여자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말을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2번이나 거절한 일이니 소용없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 후에 다시 설득하기로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주 씨는 건너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또다시 불편한 주제가 여자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집 말이에요. 예은이가 반씩하자고 했다던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남자가 해가야지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아,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한쪽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나요? 에이,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집을 해오겠다고 한다면 주 씨는 손해볼 것이 없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에서 풍기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주 씨가 걱정하길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재력을 뽐내고 싶은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여력이 됩니다. 그러자 여자가 언짢은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상한 고집을 부리시네요. 제가 집을 해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해 가겠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태도를 보니 주 씨는 더더욱 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상대방 성품이 좋게 느껴졌다면 주 씨도 굳이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태도에 더욱이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고 살지도 못할 조그만 집 같은 거 사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자의 말처럼 집을 사준다는데 극구 사양하는 것도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뜻이 정 그러시다면 그런데 이어서 들려오는 여자의 말이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집은 저희가 살 테니까 그쪽에서 혼수 넣으시고요. 그래도 집값에는 택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애들한테 현금으로 주시면 어떨까 해요. 현금이요? 어차피 반씩하는 걸 원하셨잖아요. 각자 내는 금액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애들한테 목돈이 있어도 좋을 거 아니에요. 뭐, 부담스러우시면 말고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집값만큼의 지출이 있을 텐데 돈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했다가는 또 그러면 왜 반씩하자고 했냐는 말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서 새 차도 뽑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 돈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남으면 신혼여행도 가고 용돈도 하고요. 어차피 애들이 같이 쓰는 거니까 결혼자금 반씩하는 거 맞죠? 주 씨가 말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해봤자 기분 좋은 대화는 아닐 듯 했습니다. 집 문제만 아니라면 이렇게 말씨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추자 생각했죠. 혼수도 해가고 현금도 있다면 집 안에 왔다고 무시당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린데요. 집은 석진이 앞으로 해야 하는 거 아시죠?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결혼하며 똑같은 돈을 지출하는데 어째서 집 명의는 사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이없는 심정으로 주 씨가 대꾸하자 여자는 자신이 더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집은 저희가 사는 거니까요. 당연히 석진이 명의로 해야죠. 아니, 혼수는 쓰다 보면 가치가 없어지고 현금도 같이 쓰면 사라져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집을 공동명의로 안 하면 반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변함없는, 아니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부동산은 자기들 앞으로 든든하게 두고 티도 안 나는 혼수나 현금을 집값만큼 가져오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하도 자기들이 집을 사겠다고 해서 찜찜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집은 결혼 전에 샀으면 해요. 혹시나 나중에 분할할 때 아무튼간 재산이 누구 건지 이게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하다 이제 이혼까지 언급하나 싶었습니다. 주 씨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예비 사위를 바라보았지만 사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다시 쳐다보자 딸은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보니 딸은 주 씨와 같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애들에게 현금을 쥐어주든 차를 사주든 그런 건 어렵지 않은데요. 집이고 뭐고 뭐든지 반씩해서 명의도 정확히 공동으로 해야 맞는 것 같네요. 혹시 이혼할까봐 그러세요? 제가 분할 얘기한 거는요. 아주 만일에 대비해서 그런 거죠. 애초에 이혼할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혼할 일이 없는데 왜 굳이 그쪽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그러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여자가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집은 남자 명의로 해야 하는 거라는 여자. 주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똑같이 반반하죠. 그게 싫다면 차라리 집은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쪽에서 혼수하고 현금 주세요. 그러자 여자는 모욕이라도 당한 듯이 대꾸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누가 여자가 집을 해와요? 우리가 없는 집도 아니고요. 저희도 없는 집 아닙니다. 아니, 아들이 없으셔서 그런가?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면서 집 한 채 사주고 싶은 부모 심정을 이렇게 몰라주세요? 네. 아들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참,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집 사준다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자꾸 반씩하자고 우기는 것도 저희가 의심이 되네요. 시부모한테 며느리 노릇하기 싫어서 미리부터 선 긋는 거 아니냐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걱정돼서 처음부터 공평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집을 해가야 기도 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집 명의는 당연히 사위로 될 것이었고 예비사돈의 성정을 보아서는 주 씨의 딸이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을 받을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할 듯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꾸 집을 해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저희 딸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남자는 길을 펴야 하고 여자는 길을 펴면 안 되니까. 아니, 말을 또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교양 없이. 지금까지 교양이 없었던 건 제가 아니라 그쪽 같네요. 그쪽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려고 하자 그제서야 예비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정들 하세요.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무슨 뜻이야? 그냥 아들 결혼시키는데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그리고 이혼할 일 없는데 명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안 그래, 예은아? 그러자 딸은 사위를 희한한 사람을 보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때서? 예은이 너 나랑 이혼할 거야? 그러자 딸이 헛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앞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혼 안 할 건데. 얘기가 왜 그렇게 돼? 여태까지 우리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 그런 얘기는 진작에 나랑 했어야지. 네가 싫다고 그러길래 장인어른한테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지. 따로 묻지 않아도 사위는 예비사돈과 같은 뜻인 듯 했습니다. 아니, 나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깔끔하게 반씩하고 명의도 공동명의 하면 되잖아. 그런 게 싫다면 그냥 우리가 모은 돈으로만 하면 되고. 나도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 해가겠다는데 왜 이런 걸로 따지는 거야? 어떻게 그게 집을 해오는 거야?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 씨는 이 대화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바가 분명했습니다. 그런 꿍꿍이가 있었으니 굳이 반씩하는 걸 반대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주 씨도 다르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명의가 어찌 되었건 간에 신혼집을 받고 혼수만 넣은 뒤에 나머지 돈은 딸에게 따로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명의를 자신들의 것으로 하겠다며 우기는 모양새를 보니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훗날 잡음이 없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딸도 목이 타는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주 씨는 대답을 종용하듯 쳐다보고 있는 여자와 예비사위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 이렇게 결혼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쪽 원하는 대로만 하려면 뭐하러 상견례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저희 원하는 대로만 하다니요. 결혼하면 애 키워야 하니 일은 그만둬라. 집은 시집과 가까워야 한다. 집은 공동명의는 안 된다. 어떻게 자식 결혼을 그렇게 입맛대로만 시키려고 하나요?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냥 저희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
저도 귀한 내 아들 결혼시키는데 그 정도 말도 못해요. 저도 못지않게 딸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시켰고 능력도 있고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왜 벌써부터 이래라 저래라 사람을 못 살게 굽니까? 아니, 못 살게 굴다니요. 말이면 단 줄 아나? 예은아, 장인어른 좀 말려봐. 뭐? 내가 왜? 예은아, 나는 석진 씨가 이렇게 마마보이인 줄은 몰랐어. 뭐? 마마보이. 우리끼리 다 상의했던 일이었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이렇게 상견례 안 했어. 딸이 말하자 예비사위는 당황했고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거 봐봐. 내가 말했지. 엄마 없이 크면 어떻게든 티가 난다고 말이야. 이래서 내가 일을 그만두라고 한 거야. 내가 그래도 예은이 너는 예쁘게 봐서 결혼 허락한 건데 말이야. 어디서 버릇없이 끼어들어서 내 아들을 가르치려고 들어? 여자의 말을 듣자 오히려 주씨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을 떼주니 고민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런 결혼 시키고 싶은 줄 알아. 집 사준다고 하면 넙죽 엎드려서 감사할 것이지? 복 받은 줄 모르고 말이야. 이 정도 조건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으로 저희 의견이 일치하네요. 뭐요? 이런 결혼 시키고 싶지 않다면서요. 복 받은 줄 모르고 말이에요. 댁들이 이 정도 조건에 결혼을 시킬 수 있을 줄 아세요. 주씨가 여자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이 휘청거렸고 옆에서 여자의 남편이 안절부절했습니다. 예비사위였던 놈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화를 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뭐하러 결혼시킵니까? 계속 데리고 사세요. 뭐요?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딸이나 끌어안고 사세요. 네. 이렇게 결혼하느니 저는 그냥 아버지랑 살겠습니다. 주씨를 대신해서 딸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희는 그만 일어나 볼게요. 그러면서 여전히 앉아있는 조씨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결혼은 그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 없는 사람들이 다 있어?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만 아세요. 자리를 떠나는 주씨 부녀에게 여자가 마지막 경고를 하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주씨는 어쩐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시 되돌릴 생각을 하면 제가 그쪽 명의로 집이라도 한 채 사주겠습니다. 뭐요? 주씨는 딸과 함께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호기롭게 말하고 나왔지만 기분은 진창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어째서 내 딸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곱게만 키운 딸이었는데 말이죠. 아빠, 나는 얘기가 다 잘 됐다고 생각했어. 이럴 줄은 자신도 몰랐다며 울먹거리는 딸. 주씨가 예비사위를 만났을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서글서글하고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꿀 줄은 몰랐죠. 연애만 하다 보면 딸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쩌면 부모가 끼어들어서 문제인 것이었죠. 차라리 처음부터 자식들 힘으로 결혼하라고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다면 저런 성품도 까맣게 모른 채로 지옥 구덩이로 딸을 밀어넣을 뻔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맞춰주었다고 해서 평화롭게 잘 살 수는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저렇게 아들이 어쩌고 며느리가 어쩌고 해대는데 결혼하면 딸의 고생길이 훤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결혼 전에 알아서. 딸이 중얼거렸습니다. 주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만남도 없이 결혼시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후를 털어버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주 씨의 말을 들은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헛헛한지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이런 상처는 언젠가는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주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저당 잡혀 사느니 순간 상처받고 회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죠. 주 씨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먼저 연락을 취한 건 딸의 옛 남자친구인 석진이었습니다. 생각은 해봤냐는 석진의 물음에 딸이 누구냐고 대꾸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주 씨도 웃고 말았죠. 다행이었습니다. 다시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내심 고민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딸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이 있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일은 큰 교훈이 되었죠.